반갑습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밀리터리 채널 생활탐구입니다. 한국은 다양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생화학 무기, 중국의 서해 내해화 및 카디즈 침범, 주변국들의 핵 전력 정강을 비롯해 최근에는 일본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도 다가올 미래의 위협입니다. 때문에 한국은 이러한 위협들의 유비무환의 자세로 늘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러시아나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을 사정권에 둔 일본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초기 버전을 2026년까지 배치하고 2028년에는 개량형을 실전 배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행히 극초음속 무기가 최소 마 5의 속도로 1시간 이내에 지구 어느 곳이든 타격이 가능하지만 일본은 방어 전략에 따라 사거리를 500km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실 100%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아무튼 사거리 500km라 해도 한반도 전 지역이 타격권에 포함됩니다. 한국 항공모함 도입 결정이 난 만큼 일본의 함정 타격용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필히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때문에 당연히 한국도 일본처럼 함정 타격용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과 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다행히 한국도 2023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마 5급 이상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니, 개발 중이지만 이미 상당한 진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기존 한국형 초음속 대한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기밀 유지 사업으로 극비로 진행되었는데 지난 6월 10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최근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일종의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공개적 시위 목적도 포함되는 듯 생각됩니다. 우리 군도 이미 2000년부터 산학 공동으로 극초음속 무기 체계 개발과 관련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국가연이 주도로 관련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극초음속 무기는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가진 무기를 말하며 간단히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스크램제트 엔진이 탑재되어 스스로 추진하는 미국의 X-51과 러시아의 3M-22 지르콘이 있으며 중국의 DF-17,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그리고 미 육군이 2023년 배치할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인 MGM-192 퍼싱3, 그리고 일본이 2026년에 배치할 극초음속 무기는 글라이더처럼 활공만 하는 부스터 글라이더형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의 극초음속 무기체계 연구.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가 밝힌 내용을 잠깐 언급하자면 2004년에서 2007년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 개발, 2010년에서 2012년 하이파 퓨전형 극초음속 핵심 기술 연구, 2011년에서 2017년 초고속 공기 흡입 엔진 특화 연구실 설치, 2018년 마 5 이상 지상 발사형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한국은 2023년까지 극초음속 비행체 개발 완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극초음속 무기 체계 개발을 더욱 서둘러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미 강대국들은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 및 배치, 개량을 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도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래에는 강대국들이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핵무기처럼요. 때문에 극초음속 무기 체계 실험 등이 금지되기 전에 한국은 관련 기술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미 육군은 지상 발사용 극초음속 미사일을 2023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아마도 개발이 완료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동아시아, 특히 한국과 일본에 배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국방장관인 마크 에스퍼는
2019년 8월에 미 육군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아시아 동맹국에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국 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미국은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계획국 주도 아래 육해공 3군이 극초음속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있으며 잘 알고 계시듯이 육군은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를 통해 공군은 폭격기에 탑재, 해군은 함정과 잠수함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할 회사 선정에서 실전 배치까지 3년 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와우. 한국은 2009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마 5 이상의 비행체에 사용될 스크램제트 엔진, 즉 초음속 연소기와 극초음속 흡입구를 40회가량 테스트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에 있는 일본 항공우주연구개발기구에서 진행되었고 당시 항우연이 개발한 초음속 연소기는 동일 조건에서 다른 국가들이 가진 초음속 연소기보다 17%가량 높은 성능을 증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항우연은 2009년부터 그동안 국내에는 없었던 마 5급의 속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스크램제트 엔진 시험 설비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국가연은 이중연소 램제트 특허를 냈는데 소형 고체 부스트를 사용해 작동이 가능했죠. 2023년 완료.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먼저 램제트 추진기관은 암속 연소를 수반하는 램제트와 초음속 연소를 수반하는 스크램제트로 구분하며 램제트 추진기관은 흡입구에서 충격파를 발생, 초음속의 공기를 암속으로 감속, 암속 연소가 됩니다. 하지만 비행 마수가 증가하면 수직 충격파를 통한 암속 연소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더 높은 비행 마수를 충족하려면 초음속 연소가 필요하며 이런 초음속 연소를 하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스크램제트라고 합니다. 따라서 램제트 추진기관의 작동 영역은 일반적으로 마 2에서 4의 초음속 영역을 말하며 스크램제트 추진기관은 마 6 이상의 극초음속 영역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즉 한국이 개발 중인 극초음속 비행체는 초음속에서 극초음속까지 광범위한 비행 영역을 커버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추진기관으로는 불가능하여 램제트와 스크램제트 추진기관을 복합적으로 적용합니다. 이때 필요한 개념이 바로 이중연소 램제트입니다. 이중연소 램제트는 공정된 형상으로 램제트 모드와 스크램제트 모드에서 동시에 작동하는 추진기관입니다. 국가연이 특허낸 이중연소 램제트 구조입니다. 도표를 보면 마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행체 고도가 점점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수 비추력 그래프에서는 마수 2.0에서 3.7 사이에 텐덤 노즐에 의한 램제트 모드로 비추력이 서서히 감소하다가 마수 3.7부터 가번 유로 밸브가 개방되면서 텐덤 노즐의 연소 가스 질식 기능이 정지되어 스크램제트 모드로 전환됩니다. 비추력이 계속 증가함을 알 수 있죠. 즉 한국이 개발 중인 하이브리드 추진기관은 최소 운용 가능한 구간이 마수 2.0으로 마수 2.0까지 가속에 필요한 고체 부스터 등의 별도 부스트 크기나 비추력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개발된 램제트 엔진은 작동하려면 마 1의 속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스크램제트 엔진은 마 3 이상의 속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크고 강력한 로켓 부스터가 있어야 가능한데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러시아가 개발해 유명세를 탄 지르콘과 인도의 브라모스2입니다. 즉 한국이 2023년 개발 완료할 마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러시아의 지르콘, 인도의 브라모스2와 유사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은 이미 2014년에 극초음속 미사일에 사용될 고성능 액체 추진제를 개발했습니다. 한국형 램제트 유도 무기에 탑재할 고성능 액체 추진제는 미국이 램제트 엔진에 사용하려고 개발한 RJ-5Z 연료와 동급 수준이며 한국형 초음속 대함미사일에도 탑재됩니다. 종합적으로
국가연은 지금까지 나열한 기술들을 기반으로 마5 이상의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이며 2023년까지 모든 테스트를 완료하고 이후 실전 배치할 것입니다. 마치며 러시아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는 일단 제쳐두더라도 일본의 극초음속 무기 개발과 배치 계획은 상당히 거슬립니다. 하지만 최근에 뚝딱 등장한 현무4 탄도미사일처럼 한국은 꾸준히 미사일 기술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일본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한국형 극초음속 무기를 배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은 기쁨입니다.